삼두인 친구 요결은 삼진법에 수록된 유일한 경전이에요. 따라서 요결의 내용을 모르고 나 삼진 10년 배웠어, 20년 배웠어, 그러면 그가 배운 건 삼진법 아닙니다. 그래서 마련한 삼침 아카데미는 삼두인 친구 요결을 의과학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삼두인 친구 요결을 의과학적으로 공부하는 또 다른 컨텐츠, 오래간만에 심화 과정을 통해서 이것 함께 토론해 봅니다. 진도 잠시 멈추고. 서의학자들은 몰라, 우리들만 아는 병이야, 그렇게 말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담적병은 이미 토론했고요. 어혈이란 무엇인가? 먼저 한의학 대사전의 설명. 어혈, 달리 어혈증, 혈어라고도 일컫는다. 피가 몸 안에 일정한 곳에 머물러서 생긴 병증, 외부적 손상, 경패, 한사로 기가 몰리거나 혈열 등에 의해서 생긴다. 여기 피가 몸 안에 일정한 곳에 머물러서 생긴 병증 주목해 주세요. 그리고 외부적 손상, 교통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었어요. 그로 인해서 어혈이 생길 수 있다. 경패, 이것은 폐경기 여성의 생리가 중단된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임기 여성의 생리가 중단된 것, 한의학에서는 어혈증이라 합니다. 두산백과에서 또 인용해 봅니다. 체내의 혈액이 일정한 자리에 정체되어 노폐물이 많아져 생기는 한의학상의 병증을 어혈이라 한다. 그중 경맥 밖으로 넘쳐 조직의 틈에 괴어 괴사된 혈액을 악혈이라고 하고, 혈행의 운행이 저해되어 경맥 관내 또는 기관 내에 정체되는 것은 축혈이라고 하는데, 이들도 어혈에 속한다. 즉 체내에서 음식물이 소화되어 노폐물이 되면 여러 기관에 의해 몸 밖으로 배설되는데, 이 기관에 장애가 있거나 또는 노화 등으로 배설이 원만하지 못하면 노폐물은 혈액이나 림프 등에 정체하여 병의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은 어체물을 많이 함유하는 혈액이 어혈이다. 경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경맥, 아니 경맥 속에 피가 들어가? 아니에요. 경맥, 여기에 경맥은 혈관, blood vessel, 혈관을 말해요. 혈관 밖으로 넘친 것이 조직의 틈에 괴사된다. 틈에 고여서. 그렇잖아요. 장파열로 내장에 피가 철철 흐르다가 그것이 선진피처럼 응고되고 어혈. 그러니까 한의학 대사전이나 이게 두산백과 내용으로 보면, 아니 우리들만 아는 병이 아니야. 서의사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 그런데 한의학 대사전엔 특히 혈액순환, 특히 모세혈관의 순환 장애와 염증성 반응 등에서 어혈을 본다. 괄호 열고 모세혈관, 혈관의 변성, 괴사, 위축, 증식 등도 어혈증의 하나다.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몰라요. 얼마나 의과학적인 표현인지 몰라요. 이 그림 잘 봐주세요. 공사 현장에서 옛날에는 왜 이렇게 못에 찔리는 일이 많았어? 골마 터지다가 보니까 이렇게 괴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런데 적절한 의학적 조치, 서의학이든 한의학이든, 그러면 이렇게 상처가 아물게 되죠. 이 과정에서는요, 순 기능을 하는 착한 어혈이
이 조직 복구에 참여해요. 아니, 착한 어혈도 있어? 그렇습니다. 두산백과에서는 어혈을 다른 말로 악혈이라고 했습니다. 나쁜 혈, 아주 나쁜 혈. 반대로 착한 어혈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림 봐주세요. 상처가 이렇게 움푹 패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단면도예요. 자, 움푹 패인 곳.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골마 터지고 곪고, 그러면 이렇게 홀이 생기잖아요. 홀. 그러니까 이 단면도예요. 살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살점만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던 혈관도 함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보면 뭐가 막 분비되네요. 이것은 상처 복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생혈관, 즉 없어진 혈관을 다시 만드는, 신생혈관을 만드는 일로부터 상처 치유작용이 일어납니다. 살이 움푹 패인 벽에는 잘린 혈관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계속 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그것부터 치유를 해야 돼요. 또 조직 복구를 위해서는 그곳에 조직 복구에 필요한 영양물질이 또 공급되어야 돼요. 멀쩡한 혈관에서 새 혈관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그림 보시면 잘린 혈관에서 신생혈관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이 신생혈관을 통해서 혈액 응고인자들을 통해 일단 지혈 먼저 하게 돼요. 지혈, 혈소판, 즉 혈액 응고인자. 혈액 응고인자는 수십 종이에요. 그 중에 대표 선수는 혈소판입니다. 혈소판으로 잘린 부분에서 새어나오는 피를 응고시켜요. 응고시켜서 일단 지혈을 하고, 그리고 신생혈관을 통해서 새살을 돋게 하는 인자들을 또 분비합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 보시면 혈액 응고 작용 중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섬유소, 피브린이 이렇게 거미줄처럼 응고된 혈액 사이사이에 얽히게 돼요. 거미줄처럼. 그리고 섬유화세포는 이 섬유소, 실가닥, 근육 실가닥을 가지고 짜깁기를 합니다. 짜깁기. 그래서 이와 같이 조직을 복구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멀쩡한 혈액, 그 혈액을 피떡으로 만들어요. 왜요? 그게 본드예요. 본드. 즉 휘브린 그리고 섬유화세포 등등을 제자리에 잘 고정되어서 조직이 복구되도록 돕는 한편 또 치유를 하게 되죠. 그러면 조직을 다 복구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네, 혈전이 남습니다. 이 혈전은 처음에 조직 복구에는 반드시 필요한 혈전이었기 때문에 착한 혈전인데, 그런데 이 복구작용이 끝난 다음에는 이게 나쁜 혈전이 돼요. 나쁜 혈전. 외과적 수술을 많이 받은 사람은 심부정맥 혈전증이라고 해서 몸 여기저기에 혈전이 발견되거든요. 외과적 수술을 많이 한 사람들, 그리고 많이 맞은 사람들, 권투 선수나 격투기 선수 등등은 혈전이 몸에 많이 쌓이게 됩니다. 상처 치유 과정에서 혈관 신생, 이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혈전이 형성되어야 조직 복구가 된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 과정에서 조직이 완전히 복구된 다음에는 혈전을 용해시켜야 된다. 삼두인 친구 여기는 그것까지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부님 사암사, 얼마나 위대한 의학자이십니까? 이 수술 과정에서 생긴 혈전도 어혈방 쓰면 용해됩니다. 착한 어혈이 나쁜 어혈로 바뀌었다? 언제? 조직 복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혈전이 몸에 남아있으면 나쁜 혈전. WHO TCM 용어집에서 보면 어혈, 이것은 static blood, stagnant blood라고 합니다. 즉 정체혈, 정체된 혈액.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거나 혈액이 응고되면서 형성되는 병리학적 산물, 2차적인 병원성 인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어혈이라는 것 우리들만 아는 병이야. 서의학자들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걔네들은 이해 못해.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보세요.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거나 또 혈액이 응고되면서, 즉 상처가 났어요.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혈전이 생성되어야 상처가 지혈이 되고 새살이 돋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응고되는 우리 몸의 자연치유력 또는 치유작용 중에 일어나는 응고작용, 그건 유익한 것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병리학적 혈전이 생성될 수도 있다. 말씀드렸듯 이젠 혈전이 필요 없어. 언제? 조직이 완전히 복구됐으니까. 그런데 그게 용해되지 않으면 어혈증이다. 이걸 왜 서의학자들이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상처 치유 작용에서 자연적으로 우리 몸의 현상, 그러나 말씀드렸듯 공짜는 없다. 이로 인한 혈전. 이번엔 2007년판 전통의학 용어집에서 인용해 봅니다. 정체된 혈액, 혈액 정체의 병리학적 산물로서 유출된 혈액과 부진한 혈액순환 또는 점액에 우결된 혈액을 포함하며 모두 혈액 정체 또는 정체 혈액과 마찬가지로 병원성 요인으로 변할 수 있다. 이 그림 잘 봐주세요. 뇌 혈관이 막혔어요. 수술을 많이 해서 몸 안에 혈전이 많이 생겼는데 그것이 혈관을 떠돌다가 만약에 뇌 혈관을 막으면 그게 뇌경색이죠. 그리고 뇌 혈관이 터졌어요. 뇌출혈로. 그러면 피가 새어나와서 조직에 스며들겠죠. 뇌 조직에. 그것도 어혈이다. 교통사고로 장 파열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장 내에 피가 고일 것 아닙니까? 혈액 정체의 병리학적 산물로서 유출된 혈액이 바로 장 파열로 기관 내에 스며든 혈액, 그것도 어혈이다. 그렇습니다. 어혈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치료법이 보입니다. 탁한 피, 많은 학자들이 어혈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피야. 망치질을 하다가 자기 엄지손톱을 때렸어. 그러면 벌겋게 빨갛게 피가 맺히잖아요. 손톱 안에.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서 손톱을 깎을 부분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분말이 나오죠. 분말. 그렇습니다. 어디 맞았어요. 멍이 들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끈적끈적한 피가 되고 생명력을 잃은 상태에서 나중엔 분말처럼 혈전이 돼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 몸에서 스스로 용해시키는 작용이 없다면 내 망치질 한 방으로도 뇌경색 걸릴 수 있어. 그러나 우리 몸은 스스로 조직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혈들은, 혈전들은 용해시키는 또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해되지 않은, 어쩌면 분말, 고체화된 혈액, 죽은 피죠. 그걸 왜 서의학자들이 이해 못해? 그리고 콜레스테롤, 그렇죠. 고지혈증으로 인한 것, 고지혈증으로 피가 끈적끈적해졌어요.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으로 피가 끈적끈적해졌어요. 그로 인해서 동맥경화도 와요. 죽상동맥경화 등등, 뇌경색 등등을 일으킬 수 있죠. 심근경색도 일으킬 수 있죠. 이때의 피는 깨끗한 피입니까? 더러운 피입니까? 그렇죠. 탁한 피잖아요. 이걸 왜 서의학자들이 이해 못해? 그리고 폐결핵 등으로 하고 기침을 했는데 핏덩어리가 나와. 혈액 정체의 병리학적 산물로서 어혈은 유출된 혈액과 부진한 혈액순환 또는 점액에 울혈된 혈액을 포함하며 폐결핵으로 기침하는데 가래에 핏덩이가 섞여 나와. 그건 점액과 함께 나오는 거잖아요. 코를 풀었는데 콧물에 피가 섞여서 나와. 그걸 말하잖아요. 그러한 것도 어혈이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이걸 서의학자들이 모른다고? 이걸 서의학자들은 이해 못한다고? 더 이상 코멘트 생략. 그러니까 점액, 즉 가래에 섞인 피, 점액, 콧물에 섞인 피, 그것도 어혈이다. 그런가 하면 소변을 보는데 소변이 빨개, 이건 요도 혹은 방광 또는 신장의 문제로 피가 섞여 나오는 거잖아요. 오줌에.
삼두인 침구 요결에 보면 상부 축혈증으로서의 어혈, 하부 축혈증으로서의 어혈을 논하는데, 그것은 상한론 처방으로 보면 도핵승기탕증이에요. 도핵승기탕증에 방광적혈, 방광축혈이라는 게 있어요. 신장, 방광 요로 계통에 상처가 났어요. 점막에. 그리고 그곳에서 피가 흘러나와. 이것도 어혈이라고 상한론에서 논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비뇨기 계통의 결함으로 인해서 오줌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도 어혈. 어혈의 정체를 알게 되면 거기에 맞는 훌륭한 치료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암침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더 살펴봅니다. 혈액순환, 특히 모세혈관의 순환장애와 염증성 반응, 변성, 괴사, 위축, 증식 등에서 어혈증을 본다. 그런데요, 상처 치유 과정에서 혈관신생이라는 아주 훌륭한 우리 몸의 조직 복구 메커니즘, 그걸 암세포가 이용하기도 해요. 이때는 혈전이 생성되는 게 아니고 멀쩡한 조직과 암세포 사이의 가교로서의 신생혈관, 이것도 한의학적 입장 또 서의학적 입장에서 보면 나쁜 혈, 악혈이에요. 악혈은 어혈이다. 즉 폐에서 암이 처음에 원발암이 생겼어요. 이것이 간으로 전이됩니다. 야구공이라고 생각하세요. 암세포가 굴러가서 간에 탁 붙었는데 이게 붙나? 안 붙어. 그래서 이 암세포는 간 조직과 자기를 접착시키기 위한 일종의 본드를 만들어서 일단 간에 찰싹 붙습니다. 착상을 해요. 그 다음에 영양분이 있어야 이 암세포가 증식할 것 아닙니까? 상처 치유 과정에서 혈관 신생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걸 역이용해서 멀쩡한 조직과 자기 사이에 가교로서의 혈관을 만들어요. 멀쩡한 조직과 자기 사이에 신생혈관을 만들어서 그곳에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영양분을 멀쩡한 조직에서 공급받아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증식이 되죠. 점차 증식이 돼요. 그러면 이때는 혈전이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암세포가 새로 만든 신생혈관은 좋은 혈관, 나쁜 혈관, 정상적인 혈관 신생 시스템은 조직이 망가져가지고 혈관이 없어졌을 때, 잘렸을 때 일어나는 일인데, 그때는 혈전을 통해서 상처 복구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혈인데, 암세포가 멀쩡한 조직과 접촉을 해서 그곳에 영양분을 흡수하고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신생혈관, 이거 그렇죠, 어혈이죠. 그러니까 어혈에 대한 의과학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야 치료방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어혈방, 태백태연 보하고 곡지사하는 이 어혈방은 언제 쓸까요? 그리고 암세포가 신생혈관을 만드는 이것을 방해할 수 있는 사암침, 그런 요법은 없을까? 네, 이것은 2부에서 아주 상세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